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 아주 중요한 논문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중요한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죠. 음, 최초의 블록체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격적인 블록체인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창업금융, 혁신금융 비롯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기도 하고요. 네, 아주 금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혁신금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로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네, 일단 제목부터가 좀 명확하죠.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이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캐시 시스템에 대한 거다. 전자현금, 이캐시, 네, 일렉트로닉 캐시, 디지털 캐시, 전자 캐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피어 투 피어죠. 그렇죠? 인터미디어리 중개자가 없다는 겁니다. 피어 투 피어 일렉트릭 캐시 시스템이다. 네, 가히 노벨상급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페이퍼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대 ORG 여기 가시면 이 논문을 여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요약 앱스트랙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랙트. 네, 화면을 좀 키우고요. purely 순수하게 peer-to-peer 버전 오브 일렉트로 캐시. 네, 아주 순수하게 peer-to-peer 인터미디어가 없는 전자화폐다. 네, would allow online payment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그렇죠. 그래서 네, 온라인 페이먼트 인터넷 기반 온라인 페이먼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 사람에서 다른 하나로 다이렉트리 페이먼트가 가능하고요.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중간에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바로 페이먼트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다. 첫 줄부터 혁신적이죠. 금융기관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중간에 물론 금융기관이 필요 없다는 걸 잘 해석할 필요는 있겠지만 금융기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중개기관이 필요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가히 혁신적인 금융의 큰 변화를 가져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시그너처, 디지털 시그너처. 디지털 시그너처는 여러분 공인인증서도 사용하면서 이미 익숙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시그너처 프로바이드 파트 오브 솔루션.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 시스템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전자서명 디지털 시그너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디지털 시그너처도 어떤 부분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한다. But the main benefits are lost. 전자서명이 주요한 솔루션이긴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이 중요한 장점들이 여기는 없다는 거죠. 네. If a trusted third party is still required to prevent double spending. 그래서 중간에 제3자가 대부분의 전자서명은 제3자가 필요하죠. CA라고 예를 들어서 CA라는 게 있어서 그 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제3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3자가 필요해서 디지털 시그너처가 많은 경우 문제를 해결하지만 제3자가 중간에 있어서 더블 스pen딩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기죠, 사기. 네. 돈을 쓰지 않는데도 돈을 썼다. 돈을 한 번 썼는데도 두 번 썼다. 네.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 네. 뭘 거래한 것도 돈을 받았다. 이건 다 더블 스pen딩 문제입니다. 이런 더블 스pen딩을 막기 위해서 제3자가 필요하다면 디지털 시그너처도 아주 좋은 솔루션이 아주 장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ouble spending problem using a peer-to-peer network. 그래서 peer-to-peer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더블 스펜딩 문제를 해결하겠다. 중간에 금융기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히 혁신적이죠. 그래서 네, The Network Timestamps.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purely peer-to-peer, P2P 금융기관이 필요가 없는 P2P의 전자캐시, 전자연금 시스템은 네, 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타임스탬 트랜잭션, 네, 트랜잭션에 대해서 타임스탬프를 찍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By hashing them into an ongoing chain of hash-based proof of work. 여기서 어려운 말들이 나오네요. 일단 네, 트랜잭션들을 해시한다는 겁니다. 트랜잭션을 해싱을 한다. 네, 해시 트랜잭션을 해싱을 해서 네, ongoing 체인의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네, 체인의 기록을 그래서 블록체인이에요. 체인의 타임 스탬프를 찍어서 시간 순서대로 트랜잭션을 그룹핑해서 체인의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들이 블록으로 연결해서 블록체인이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체인 오브 또 이 체인은 뭐냐면 해시 베이스드 프루프 오브 워크다. 자, POW. 자, 프루프 오브 해시 베이스드 시스템. 이거 해시란 말이 또 나오네요. 해시 베이스드 시스템이고 역시나 이것도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이걸 한다는 거죠. 네, 트랜잭션을 해싱을 해서 체인에 기록하는 과정이 그리고 이거를 인증하는 과정이 이 해시 펑션과 proof of work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어려운 개념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뭔지 forming a record that cannot be changed without reading the proof of work. 그래서 proof of work라는 걸 하지 않으면 네, 이걸 바꾸기가 레코드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proof of work를 하는데 네, 비트코인 시스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된 건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프로브 오브 워크 어려운 개념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다 필요한 개념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한번 기록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한번 기록되면 비트코인의 경우에 한번 기록되면 그 기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프로브 오브 워크라는 걸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 기록이 될 때도 프루브 오브 월크라는 걸 해서 기록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 때 해싱이라는 걸 해서 기록을 해요. 네. 그리고 일단 보겠습니다. The longest chain not only serves as a proof of the sequence of events witnessed. 자, 그래서 네, 블록체인에 보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보면 이 블록이 이어져서 제일 긴 체인의 제일 어니스트한 체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longest chain, 제일 블록이 길게 이어져 있는 거. 그렇죠? 그것들이 제일 길게 이어져 있는 체인이 가장 믿을 만한 거. 이제까지 일어났던 가장 믿을 만한 것들이 쓰여져 있는 기록이다. 라는 거고요. 가장 긴 체인이 뭐냐? 가장 긴 체인은 또 prove that it came from the largest pool of CPU power. 네, 그 다음에 그 긴 체인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컴퓨팅 파워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컴퓨팅 파워가 사용돼서 생성됐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proof of work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proof of work.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대한 증거는 결국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네, 결국 네, 거래 내용을 해시로 해서 해시 펑션으로 해서 네, 바꾼 다음에 블록체인에 기록할 때는 프루브 오브 월크라는 CPU를 많이 사용해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CPU를 사용해야만 프루브 오브 월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고치는 데는 이를 변경하려면 더 많은 프로브 오브 워크, 더 많은 CPU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PU를 사용하니까 블록체인의 거래를 기록하고 네, 블록체인이 작동되기 위해서 모든 게 얼마나 컴퓨팅 파워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그게 더 비싸니까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더 믿을 만한 거죠. 근데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네,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네. As long as a majority of CPU power is controlled by nodes that are not corresponding to attack the network. 그래서 비트코인을 유지할 때 많은 컴퓨터들이 전 세계 많은 컴퓨터들이 달라붙어서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컨트리뷰션을 해요. 그 중에서 반 이상 51%가 51% 이상이 해커가 아니라면 진지한 컴퓨팅 파워라면 네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They will generate long distance and outpace attack. 그래서 대부분이 네, 어니스트한 거라면 어니스트한 CPU 파워가 51%의 CPU 파워가 어니스트하다면 걔네들이 블록을 제일 길게 쌓아서 긴 체인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태커들을 해커들 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해커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더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별다른 복잡한 스트럭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미니멀 스트럭처만 필요하다. Messages are broadcast on a best effort basis. 네. And the nodes can leave and rejoin the net at will, accepting the longest proof of work chain as a proof of what happened while they are gone. 네. 그래서 네. 비트코인에 쌓여있는 메시지는 네. best effort basis로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게 되고 네. 가장 컴퓨터 마음을 많이 쓴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가장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쓴, 네,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쓴, 네, 네, 사람들에서 인증되면서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노드. 이러한 모든 작업이 노드라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노드는, 죄송합니다. 노드는 이제 컴퓨터들인 거죠, 결국. 컴퓨터에 가서 CPU, 아까 Proof of Work를 하기 위해서 하는 Proof of Work라는 걸 하기 위해서 CPU 파워를 쓰는 겁니다. 쓰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게 노드는 네, 얼마든지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네, 자기가 빠져 있는 동안 나중에 들어왔다 나왔다고 할 때, 이제까지 많은 컴퓨팅 파워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기록이 뭐냐 할 때는 가장 긴 블록체인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기능들이 나왔는데요. 네,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디지털 시그너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지털 시그너처. 네, 블록체인에도 디지털 시그너처가 사용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디지털 시그너처 provide part of solution but the main benefits are lost if a trusted party is still required to prevent double spending. 네, 그래서 디지털 스트럭처가 솔루션을 주는데 여기에 제3자가 있으면 제3자가 가운데서 인증을 해주면 네 더블 스펜딩 사기를 막기 위해서 제3자가 존재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디지털 시그너처를 이용하는데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없는 디지털 시그너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시그너처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그너처. 자 디지털 시그너처 보면 네, 네, 위키피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시그너처는 무엇이다? 자, 디지털 시그너처는 매스메티컬 스키입니다. 수학적인 어떤 장치다. Verifying the authoritative digital message or document. 그래서 이제 디지털 메시지나 디지털 문서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검증하는 그런 수학적인 스킴이라는 겁니다. 수학적인 컨셉, 수학적인 스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valid한 유효한 디지털 서명은 네, where prerequisites are satisfied 전제 조건만 충족됐다면 gives the recipient 네,
정보를 받는 측에 very strong reason to believe that the message was created by known sender and that the message was not altered in transit. 그래서 잘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디지털 시그너처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걸로 문서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문서를 보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온 거네. 네. 실제 보낸 사람, 보냈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온 거네. 이걸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오센티케이션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가족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족이 메시지를 보냈어도 중간에 인더 미들에서 누가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네. 이게 중간에서 바뀌지 않았다. 인티그리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그너처는 크립토그래픽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암호 프로토콜이다. And are commonly used for software. 당연히 디지털 컨텐츠와 문서를 디스트리뷰션 할 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데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금융 거래를 하는 데도 사용하고 금융 거래를 할 때 정말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이 보낸 게 맞냐? 돈이 바뀌거나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안 한다. 컨트랙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계약 계약의 디지털 계약에도 사용되고요. 네. And in other case where it is important to detect forgery 그 다음에 위조나 변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시그너처가 쓰인다는 겁니다. 디지털 시그너처를 often used to implement electronic signature, electronic e-signature, 전자서명. 주로 전자서명을 임플리멘테이션 하고요. Which include any electronic data that carries the intent of signature, but not all electronic signature use digital signature.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닉 전자서명은 대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시그너처는 인플로이 에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를 사용한다. 에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고요. 에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 라는 걸 사용하고요.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In many instances, they provide a layer of validation security to message sent through non-secure channel. 그래서 이 asymmetric cryptography라는 걸 활용해서 인터넷망은 시큐어하지가 않죠. 안전하지 않지만 안전하지 않는 채널로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는가, 안전하게 보내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죠. properly implemented 잘만 사용되면 digital signal gives the receiver reason to believe that the message was sent by the claimed sender. 그래서 디지털 시그너트가 잘 적용이 되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보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시그너처와 equivalent to traditional handwritten signature in many respects.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쓴 서명 디지털 서명은 우리가 손으로 쓰는 서명과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But properly implemented. 그렇지만 이제 적절하게 사용되면 디지털 시그너처가 손으로 쓴 서명보다도 훨씬 더 위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디지털 시그너처 스킨 in the sense used here are cryptographically based. 그래서 디지털 시그너처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고요. And must be implemented profit-free. 당연히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렇죠. 그리고 이 디지털 시그너처라는 건 can also provide non-repudiation. 부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meaning that 일단 디지털 시그너처에 사인이 디지털 시그너처를 하면
They did not sign a message while also claiming the private key remains secret. 네. 그래서 일단 private key 네. 이제 디지털 시그너처에 사용되는 게 이제 프라이빗 키라는 걸 사용하는데 네. 프라이빗 키라고 사용하는데 네. 디지털 시그너처는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너처를 하면 네, 뭐냐면 네. 디지털 시그너처가 되면 나는 문서를 보낸 적이 없다. 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가 문서를 보낸 줄 알았는데 문서가 당신한테 갔다라고 하려면 네, 문서를 보낸 사람의 프라이빗 키가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당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프라이빗 키는 안전해.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보낸 메시지는 그 당신이 받은 메시지 내가 보낸 메시지는 아니야. 라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Further some depreciation scheme. 네, 부인하는 거. offers a timestamp for the digital signature. 네,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까지 준다. So that even if the private key is exposed, the signature is valid. 그래서 나중에라도 네, 프라이빗 키를 사적인 열쇠 암호화하는 데 쓰는 프라이빗 키를 탈취당하더라도 네, 시간이 찍혀 있고 네, 그래서 탈취를 나중에다가 쓰면 네, 사인은 서명은 유효하다는 거죠. 자, digitally signed messages may be anything representable as bitstring. 네, 뭐 electric mail, contracts, 뭐 네, 이런 데 많이 활용된다는 거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그너처에서. 그래서 네, 앨리스가 사인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앨리스 signed a message, hello Bob, by appending to the original message a version of InScript with a private key. 네, 그래서 바비 앨리스가 이거 한번 네, 네, 이거 보겠습니다. 네, 자 앨리스가 밥한테 헬로라는 메시지를 보내죠. 헬로 밥을 보낼 때 자기만 아는 이 프라이빗 키는 앨리스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앨리스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서명이 요러요러한 기호가 붙어요. 퍼블릭 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퍼블릭 키는 시큐어하잖아요. 퍼블릭 알려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앨리스는 퍼블릭 키를 보내요. 퍼블릭 키는 탈취당할 수 있어요. 시큐어하지 않은 라인으로 보내니까. 그러면 이제 밥이 퍼블릭 키를 받아서 네, 이 문서를 베리파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키는 여기서의 프라이빗 키는 네,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는 암호화도 할고 인스크립트도 할고 네, 인코드, 디코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암호화할 수도 있고 암호를 해독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암호화해서 뭐예요? 여기서 퍼블릭 키는 오로지 암호를 해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헬로 밥이라는 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네, 밥이 이 메시지가 정말 앨리스한테 왔나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의심을 할 수가 있으면 앨리스의 퍼블릭 키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이건 앨리스가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이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유일하게 앨리스만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된 걸 풀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열쇠인 거예요. 그죠? 물론 이 퍼블릭 키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앨리스한테 퍼블릭 키를 받아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문서를 확인했으니 그렇죠? 그리고 이 확인하는 것은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만들어진 거고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는 앨리스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문서는 앨리스가 보낸 게 맞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디지털 시그너처고, 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 시그너처에서 그러면 이 퍼블릭 키, 앨리스의 퍼블릭 키, 그렇죠? 프라이빗 퍼블릭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인증해주는 이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인증해주는 그런 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그렇죠?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해석이 됐다는 것은 이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
있으면 네,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된 거를 해독해서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는 확인이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앨리스인가를 모르는 거죠. 앨리스의 프라이빗,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앨리스가 아니라 존이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문서를 암호한 다음에 존이 퍼블릭 키를 인터넷에 보내도 그걸 해독하라고 한 다음에 네, 나는 사실 앨리스야라고 주장하면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에서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해독을 했다는 것은 네, 앨리스의 이 프라이빗 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을 검증할 뿐이지 이 앨리스가 진짜 앨리스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드 파티가 있어서 서드 파티가 뭐냐면 서드 파티는 이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진짜 앨리스가 맞아. 예, 존이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만들어서 당신에게 존의 퍼블릭 키를 주고 존이 앨리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서드 파티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CA라고 하죠. CA, Certificate Authority. 그런 사람들이 퍼블릭 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정말 2단계로 되죠. 그래서 퍼블릭 키로 해석이 되니까 이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확인하고 이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이 진짜 앨리스인지는 제3자, 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퍼블릭 키는 진짜 앨리스가 만든 게 맞아. 라고 확인해 주시는 제3자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네, 상당히 일렉트로 디지털 캐시의 장점이 많이 희석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를 공격해서, 네, 앨리스의 뭐 정보를 빼내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디지털 시그너처를 하는데, 보면 이제 키가 두 개가 있죠.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가 있고, 앨리스의 퍼블릭 키가 있어요. 네, 이 키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 그렇죠? 이거를, 네,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고, 더 넓게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그렇죠?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네, 아까 다시 디지털 시그너처로 가서 여기 이어지는 데로 가겠습니다. 가서 그렇죠. 네, 에시메트릭 디지털 시그너처 인플루이 에시메트릭 시그너 크립토그래피를 이용한다는 거죠.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하는 걸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밥과 앨리스 그걸 에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or asymmetric cryptography. 네, 비대칭 암호화 기술. 네, 퍼블릭 키 암호화 기술 is a cryptographic system that uses pairs of key. 자, 그래서 이 비대칭 암호화 기술은 이제 암호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쌍의 열쇠로 암호화를 하는 시스템이다. 네, 한 쌍의 키로 암호화하는 거고 여기서 한 쌍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있어요. 네, pairs of key, 퍼블릭 키, 퍼블릭 키는 which may be known to others. 퍼블릭이니까 다른 사람 알 수 있는 거고 private key which may never be known by any except owner. private key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아야 돼요. private key를 탈취당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The generation of such pairs depends on cryptographic algorithm. 수학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키를 두 개를 쫙 만들 수 있어요. 네. 딱 만들 수 있어요. Which are based on mathematical problem termed one-way function. one-way function이라는 걸 네, one-way function이라는 수학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one-way function은 네,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는데 one-way function은 네, 이것까지만 보겠습니다. one-way function은 one-way function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쓰는 거고 easy to compute on every input. 계산하기는 쉬워요. But hard to invert given the image of random input. 아, 그래서 인버스는 하기 힘들다. 인버스는 네, 아웃풋을 보고 인풋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계산은 쉬워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건 쉬워요. 네, 네, 한쪽으로 가는 건 쉬운데 다른 쪽, 네, 어 그런 거죠. 더하기 2를 해주는 펑션이 있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고 2를 넣으면 3이 되죠. 그러면 3을 보고 인풋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웨이 펑션은 네, 계산은 금방 해요. 네, 계산은 금방 해요. 그렇지만 아웃풋만 보고 어떤 계산값에서 나온지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예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웨이 펑션, 다시 그렇죠. 그래서 시메트리 크립토그래피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시메트리 네, 크립토그래피 되고요. 원웨이 펑션을 이용하고 수학적인 알고리즘에서 키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랜덤 넘버를 집어넣어서 키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보고 애당초 인풋이 뭐였는지를 판단하기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키를 만드는 게 쉬워요. 키를 만든 원웨이 펑션 키를 만드는 거 매우 쉬워요. 제가 아무 숫자나 막 지정한 다음에 단추 누르면 키 두 개가 딱 생겨요. 그래서 이 키 두 개 모으고 애당초 인풋을 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키 두 개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키 두 개로 아까 제가 말씀 방식으로 한다. 네. Effective security requires keeping the private key. 그래서 이 private key를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비트코인에서도 프라이빗 키를 잊어버리면 프라이빗 키를 노출되면 프라이빗 키가 노출되면 비트코인 어카운트가 다 털리는 거죠. 프라이빗 키를 잊어버리면 돈을 영영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주 뭐 네, 어렵습니다. 네, 돈을 리커버하기가. 네, effective security requires keeping the private key private. private key를 이제 비밀로 해야 되고 public key can be openly distributed without compromising security. public key는 사람들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네. In such a system, any person can inscript a message using the intended receiver's public key. 자, 여기서는 또 뭐냐면, 네, 퍼블릭 키를 위해서 암호화가 가능해요. 네. But that inscript message can only be decrypted with the private key. 그래서 암호화가 가능하다. 네. 퍼블릭 키로는 암호화가 가능하다. 네. 그렇지만 프라이빗 키로는 암호화도 할 수 있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아까 밥과 앨리스 문제로 보면 여러분이 네, 무슨 문서를 받았어요. 네. 무슨 문서를 받았어요. 무슨 문서를 받았는데 어 거기에 디지털 시그너처 무슨 번호가 막 적혀 있어요. 암호화된 번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문서를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해요. 네, 암호화를 해봐요. 그래서 그 문서에 네, 암호화, 네, 문서가 암호화된 거 숫자가 똑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똑같으면 프라이빗 키로 됐구나. 네,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를 해서 한 것과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했을 때 똑같은 게 나오면 네,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를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숫자가 똑같네. 그리고 그 복잡한 숫자는 프라이빗 키로 만들어낸 숫자니까 이 퍼블릭 키로 됐다는 건 애당초 프라이빗 키로 된 거니까 똑같은 거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네. 여기 또 설명이 나왔네요.
좀 쉬운 예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네. 음, 여러분이 여러분이 친구한테 편지를 중요한 문서를 받을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문서를 받아야 돼요. 친구한테 문서를 받는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간에 변조가 되었을까? 정말 친구가 보낸 게 맞을까? 네, 그렇죠. 친구한테 땅 문서 좀 보내줘. 땅 문서를 보내줘라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가 땅 문서를 보내면 이 땅 문서가 정말 친구가 보낸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매우 어렵거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메일이 아니라 진짜 메일로 우편으로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보내줘. 네, 땅 문서를 이때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네, 어, 여러분이 친구한테 상자를 보내는 거예요. 상자하고 키하고 하나를 보내요. 열쇠를 하나 보내요. 네. 근데 그 열쇠는 상자를 잠글 수만 있는 열쇠예요. 네, 열 수는 없는 열쇠예요. 상자하고 키를 보내요. 그러면서 메시지 보내요. 땅 문서를 내가 보낸 상자에 넣고 내가 보낸 열쇠로 잠궈서 다시 나한테 보내.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친구는 그걸 받아서 네, 친구는 그 상자를 받아서 땅 문서를 넣고 친구가 당신이 보내준 여러분이 보낸 열쇠로 열쇠를 잠그고 다시 보내면 당신은 이제 여러분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하면 내가 준 키로 이 상자를 잠글 수 있는 건 내가 준 키로밖에 안 되는 퍼블릭 키 친구한테 보내 퍼블릭 키로 잠근 거고 그건 내가 열었으니 일단 퍼블릭 키를 가진 사람이 확실하게 보냈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대략 그렇게 네, 시큐어한 메시지를 받는 방법.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에서 애당초 상자가 잠겨져서 보낸 거예요. 예, 상자를 잠궈서 친구한테 보내고 열쇠는 따로 보내죠. 그러면 친구는 상자가 잠겨 있을 때 이 상자가 잠겨 있는 게 진짜 여러분이 보낸 게 맞나? 하지만 여러분이 퍼블릭 키 상자와 여부를 따로따로 보냈을 때 이게 두 개가 맞으니까 여러분한테 보낸 게 맞네. 그렇죠? 그리고 이 퍼블릭 키로 이 상자가 이미 닫혀 있다는 것은 그렇죠? 상자가 이미 닫혀 있다는 것은 프라이빗 키로 여러분의 프라이빗 키로 닫혀서 보냈기 때문에 이 퍼블릭 키로 다시 닫힌다는 것은 네 여러분이 프라이빗 키로 보내는 게 맞나 보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면 프라이빗 키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로만 열 수 있고 퍼블릭 키는 아무리 해도 안 열리니까 네 친구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으니 이걸 보냈네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겠죠. 네, 대략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아까 다시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이 그림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hello 인스크립트 퍼블릭 키로 인스크립트를 해서 여기서 인스크립트 여기서 사용되는 게 해시 펑션입니다. 네, 인스크립트 이걸 받았을 때 네. 그죠? 밥이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인스크립트를 보내면 앨리스는 오로지 퍼블릭 키는 인스크립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해독은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프라이빗 키로 이제 앨리스 입장에선 내가 가진 프라이빗 키로 암호가 해독되는 걸 보니까 내가 보낸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낸 퍼블릭 키는 밥한테 갔으니까 밥의 메시지가 맞겠네. 그렇죠? 네, 그렇죠. 최소한 그래서 꼭 밥이 보내질 않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보낸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한 건 맞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제가 친구한테 상자 보내 그런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디지털 버전인 거죠. 친구한테 키하고 상자를 보내 상자에 땅못을 담아서 보내줘. 그게 인스크립션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프라이빗 키로 푸는 거고요.
네. 어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할 때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는 좀 여러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밥 입장에서도 한 가지 빼먹었는데 사실 여기서 밥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인스크립션을 하면 그렇죠. 오로지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만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문서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뒤에 제3자가 있으면 비트코인은 여기서 제3자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제가 프루브 오브 월크라는 거에서 제3자가 필요 없는데 제3자 CA가 있어서 제3자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퍼블릭 키는 존의 퍼블릭 키가 아니라 앨리스 퍼블릭 키가 맞아 라고 인증해 주있으면 더 안전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비 앨리스한테 헬로 앨리스가 아니라 사실 그래도 돈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퍼블릭 키로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사인을 해서 보내면 앨리스는 프라이빗 키로 디스크립트를 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밥은 앨리스의 퍼블릭 키가 진짜 앨리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CA 제3자에서 진짜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알기 때문에 내가 돈을 보내는 게 앨리스가 맞고 앨리스는 프라이빗 키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말이 또 말하니까 여기 해시 펑션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해시 펑션 대표적인 원웨이 펑션 이제 해시 펑션인데 자 해시 펑션이 이제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해시 펑션이 있어 any function that can be used to map the data of arbitrary size to fixed size value. 네, 그래서 문서건 위키피디아건 뭔가 간에 그 문서 전체를 32자리 숫자, 64자리 숫자, 네, 이런 걸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The value returned by hash function are called hash value. 해시 펑션에 의해서 나오는 걸 해시 밸류라고 한다. 해시 코드 따지에서 심플 해시라고도 한다. 네, 그런 거고요. 네, 해시 펑션은 직접 네, 네. 해시 펑션은 직접 일을 주기보다는 이거 한번 보죠. 해시 function may be considered to perform three function. 해시 펑션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첫 번째는 뭐냐? convert variable length keys into fixed length. 네, 그리고 다양한 길이의 정보를 딱 정해진 네, 16자리, 32자리, 64자리 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숫자로 바꿔준다. Usually machine word length or less. 네. 그 다음에 scram the width of key so that the resulting value are uniformly over the key spaces. 그 다음에 뭐냐면 네, 스크램블이 돼가지고 네, 스크램블이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아웃풋만 보면 내 아웃풋을 보면 인풋을 판단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map the key value into one less than equal size the table. 네, 그렇지만 이 관계는 거의 유니크해요. 그렇죠? 네, 이런 겁니다. 해시 펑션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해시 펑션 한번 이게 보면 온라인 해시 펑션 한번 네, 코드가 있고 아, 샤256 온라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풋을 넣으면 네, 인풋을 해서 제가 여기에 안녕하세요. 저는 강형구입니다. 라고 해서 해시를 하면 이런 픽스드 길이가 나와요.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강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시 펑션에 이 이상한 숫자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이걸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해시 펑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마침표가 있잖아요. 마침표 하나만 찍으면 완전히 다른 값이 되는 겁니다. 딱 찍으면
완전 토론을 디퍼런트한 값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만 보고는 도저히 인풋을 추정하기 힘든 거예요. 네. 이 해시 펑션, 해시라는 게 사실 암호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로 보면 자, 이 특정한 사실은 이 뒤에 퍼블릭 키라는 거 암호화하는 것은 이 뒤에 특정한 숫자를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구입니다 해서 특정한 퍼블릭 키 메시지에서 랜덤 넘버가 이걸 더해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 이상한 숫자가 되잖아요. 이상한 숫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받아요. 이 숫자를 받아요. 이 숫자를 받아요. 밑에 있는 이 복잡한 이 숫자를 받고 어, 이 숫자와 제 메시지를 받아요. 네, 제 메시지를 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호입니다. 네, 퍼블릭 키 이게 사실 퍼블릭 키라고 보면 사실 이게 세 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퍼블릭 키, 이 퍼블릭 키는 또 다른 랜덤 넘버에 의해서 예를 들어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메시지를 받고 여기에 퍼블릭 키를 더했을 때, 퍼블릭 키를 더했을 때 옛날 애당초 받은 이 복잡한 문제 똑같은 게 재생산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구입니다. 이게 진짜 강영구한테 온 메시지가 맞나 보려면 제가 보낸 퍼블릭 키를 여기에 딱 더해봐요. 더해보면 처음에 보낸 이상한 숫자와 똑같은 게 나왔네. 그러니까 이건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구사 이 퍼블릭 키에서 생성된 게 맞는 거네. 그리고 이 퍼블릭 키도 사실 또 이런 복잡한 숫자, 이런 복잡한 숫자예요. 이 퍼블릭 키도 사실은 네, 이 복잡한 숫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퍼블릭 키라는 것도 사실 또 다른 알고리즘 프라이빗 키에서 생성된 걸 거야. 네, 저만 아는 프라이빗 키가 있어서 그 프라이빗 키에서 이게 생성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 아는 프라이빗 키에서 프라이빗 퍼블릭에 생성돼서 이 숫자가 주어지면 이 퍼블릭 키로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구입니다를 붙여서 했더니 이 숫자가 나오고 애당초 이 숫자와 네, 처음에 보낼 때 이 숫자가 퍼블릭 키 넣어서 이 숫자가 나오면 이 메시지는 맞는 거야. 네, 그렇죠. 라고 해서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퍼블릭 키를 넣어서 처음에 네, 동일한 숫자가 나왔으니 그렇죠. 이건 강영구의 퍼블릭 키가 맞는 거고 이 강영구의 퍼블릭 키는 강영구의 프라이빗 키에 있는 거고 결국 강영구의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이 보낸 거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해시 펑션은 블록체인의 거래는 모두 이런 해시값이 거래가 기록이 된 겁니다. 네, 해시값. 그래서 블록체인, 그래서 철수가 밥이라고 하죠. 밥 send money 250, 230 to 앨리스. 그렇죠. 앨리스 sends 222 to 존. 네, 이렇게 거래를 기록해요. 그렇죠. 네, 요한, 조한.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시가 돼서 해시를 해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해시 펑션이에요. 네, 그렇고요. 네. 복잡한 개념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proof of work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proof of work는 네, proof of work라는 것은 크립토그래픽 암호화, 지로 날리지 프루프이다. 네, 지로 날리지 프루프, 지로 날리지 프루프이고, 네, 지로 날리지 프루프 이니지 one party the prover proves to others verify that certain amount of specific computer effort has been expanded. 그래서 proof of work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컴퓨팅 파워를 사용했어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네. Verifier can subsequently confirm his expenditure with minimal effort on their part. 네. 그리고 verifier는 너가 정말 일을 했어 안 했어 그걸 판단하는 걸 매우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쉽게.
그래서 일을 했는지 프루브 오브 워크를 다시 말했을 때 프루브 오브 워크는 컴퓨팅 파워를 사용했다라는 증명, 컴퓨팅 파워를 사용했다는 증명이고 검증하는 사람은 그걸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마이너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이너, 채굴하는 사람들. 블록체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proof of work입니다. 네, 컴퓨팅 파워를 사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블록체인 거래를 검증하는 거.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검증하는데 컴퓨팅 파워를 사용했다고 검증하는 거예요.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 프로브 오브 워크고 그걸 검증하는 건 매우 쉽다. 네. 일종의 그 숙제를 내주고 풀게 하면 돼요. 아까 또 해시 펑션 문제인데 숙제를 내주고 그 해시 펑션의 값을 찾아주는 거. 네, 그런 숙제를 내주고 풀면은 컴퓨팅 파워를 많이 썼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면 돈을 줘요. 그리고 프루브 워크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거래를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의 거래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거래된 거래를 와서 아무나 검증하고 아무나 수정하고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충분히 컴퓨팅 파워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경쟁에 이겨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프루브 오브 워크도 참 재밌는 개념이고 네. 그래서 proof of work 자체는 이거의 자체는 뭐냐면 not proving that certain works carried out 일을 했다라는 걸 단순히 증명 그건 보조적인 거죠. 뭘 그걸 증명을 하지만 네. 네, 컴퓨테이셔널 퍼즐 숙제를 내주고 풀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숙제를 내주고 풀고 그래서 풀면 아유 충분히 컴퓨팅 파워를 썼으니까 풀었겠지 우리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 결국 프로브 워크를 하는 것은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그만큼 힘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프로브 오브 워크를 해서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되고 그중에 51%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해야만 그걸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변조를 하려면 51%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블록이 연결되어 있어서 과거로 이제까지 프루브 오브 워크를 통해서 쌓였던 데이터들이 체인에 블록화돼서 체인으로 착착착착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거일수록 과거로 가면 이제까지 긴 체인이 형성됐다는 것은 계속 각 체인마다 프루브 오브 워크 일을 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 체인은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정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고 그 모든 체인의 프루브 오브 워크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이 긴 아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페이퍼를 보면 체인이 긴 블록에 체인이 아주 긴 체인 제일 어니스한데 긴 체인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긴 체인을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프루프 오브 워크 CPU 파워가 들어갔고 거기 하나라도 바뀌면 다 바꾸고 그래서 그걸 바꾸기가 거기는 가장 긴 체인의 정보를 바꾸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네, 그에게 설명이 길었는데 문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앱스트랙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네, 앱스트랙트를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the electronic cash would allow online payment 네,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 그래서 피어 투 피어니까 금융기관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중간에 누가 필요 없다. 디지털 시그너처 이제 배웠죠. 디지털 시그너처를 provide part of the solution. 어느 솔루션을 제공한다. But the main benefits are lost if a trusted third party is still required to prevent double spending. 중간에 금융기관이든 금융결제원이든 어디든 CA든 중간에 제3자가 존재해서 디지털 시그너처가 좋은 솔루션이긴 하지만 중간에 제3자가 존재해서 더블 스pen딩을 막아주는 사기를 막아주는 시스템이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디지털 시그너처 기술을 활용하는데 중간에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프루브 워크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ouble spending problem using a peer-to-peer network. peer-to-peer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걸 푸는 알고리즘 솔루션을 제안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네트워크 타임스탬 트랜잭션, 트랜잭션들을 시간별로 묶어서 시간별로 기록한 다음에 네, 블록에 일정 규모가 쌓이면 블록에 탁탁 기록을 한다는 거죠. 해싱됨, 그렇죠. 트랜잭션이 쌓이면 아까 해싱으로 해서 해시 펑션을 적용해서 아까 그 복잡한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기록을 한다. 이 체인은 뭐냐면 해시 베이스드 프루브 오브 워크, 해시 펑션 여기서 힌트할 건데, 이 해시 펑션에서 솔루션을 찾는 일종의 솔루션을 찾는 프루브 오브 워크를 해서 형성되는 체인이라는 거예요. forming a record. 그래서 레코드를 형성하는데 that cannot be changed without redoing the proof of work. 거기 있는 숫자를 바꾸려면 proof of work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proof of work를 해서 쌓이고 그걸 연결해서 다음 블록을 연결해서 쌓고 다음 블록을 연결해서 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the longest chain not only serves as a proof of the sequence of events witnessed, but proof that it came from the largest pool of CPU power.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가장 긴 체인이라는 것은 이 긴 체인에서 과거에 거래가 일어났던 거에 대한 기록이구나. 플러스 가장 긴 기록이구나. 플러스 이 기록이 쌓여서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쓰였겠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해시 펑션을 풀었어야 되니까요. Now, as long as maturative CPU power is controlled by a node that are not corresponding to other, okay? 그래서 51%가 뺏기지 않으면 비트코인 51% 컴퓨팅 파워가 뺏기지 않으면 과반수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해커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겁니다. They will generate longest chain and outpace. 그래서 해커를 계속 이제 컴퓨팅 파워를 쓰면서 블록체인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컴퓨팅 프루브 오브 워크를 지금까지 한 컴퓨팅 파워가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바꾸면 다 바뀌기 때문에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바꾸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해커에 의해서 기록을 위변조해서 더블 스펜딩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The network itself requires minimum structure. 다 수학적인 컨셉이고 아주 스트럭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The messages are broadcast on a best effort base and nodes can live and rejoin that at will. 그리고 메시지는 best efforts 의 베이시스에서 proof of work에 의해서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그래서 그게 검증이 되고 노드에 proof of work라는 컴퓨터들은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들어와서 proof of work를 하면 지금 마이닝을 하면 돈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 어느 체인에 참가할 거냐 무조건 제일 긴 데를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프루브 오브 워크를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루브 오브 워크 여기서 이제 해시 베이스드 프루브 오브 워크를 한다. 여기서 이제 검증을 기록을 검증하는데 거래를 검증하는데 프루브 컴퓨팅 파워를 쓴다는 건데 컴퓨팅 파워를 쓴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건 해시 펑션을 어떤 값을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시 해시 펑션으로 가서 자, 그래서 여기에 거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 이거 좀 다른 좀 더 짧은 걸 볼까요? 아, 예. 이게 더 제일 청기 역시 제일 낫네요. 샤이 156원 나인 256자. 그래서 이풋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거래가 있어요. 형, 구, 강. 자,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해시값이 나옵니다. 해시가 나옵니다. 해시값이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컴퓨팅 파워로 프루브 오브 워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랜덤 넘버를 하나씩 제너레이트 해보는 거예요. 계속 숫자가 밑에 바뀌죠. 제너레이트해서 이 앞에 우연히도 000000 뜨는 거예요. 여기는 첫 자가 지금 B죠. 그러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좀 더하고 7, 6, 2, 5, 4, D. 드디어 0이 하나 나왔어요. 첫 자가 0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 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막 숫자를 넣어보다가 0이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막 0이 넣으면 0이 두 개가 나올지도 몰라요. 막 하면. 네. 네. 0이 두 개가 나오기 하기 힘드네요. 네. 이런 걸
아까 나왔었는데 여러 번 해서 네. 여기도 0이 하나네요. 네. 네. 이걸 여러 번 해서 앞에 0이 예를 들어서 7개 연속으로 0이 나와야 된다.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트라이얼and 에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컴퓨터가 여기서 이제 프루브 오브 월크라는 건 뭐예요? 뭐냐면 사실은 자 이제 거래가 있을 때 여기 아까 트랜잭션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트랜잭션이 기록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강의 네 김에게 200달러를 보냈다. 네, 200달러를 보냈다. 이런 거래가 있어요. 이 거래를 할 때 이제 이걸 거래를 인증하는 프루브 오브 월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하나하나 숫자를 집어넣어 봐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앞에 밑에 있는 해시값이 앞에 0, 7개가 연속으로 나오게. 그런 수를 찾는 겁니다. 이 수를 넌스라고 그래요. 넌스. 네. 네. 넌스를 찾아서 이 숫자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파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컴퓨터 한 대로 하잖아요. 네. 컴퓨터 두 대를 갖다 놓고 각각 이렇게 트라이를 하면 찾을 확률이 훨씬 커지겠죠. 컴퓨터 수천 대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숫자를 막 입력해 놓으면 앞에 0이 7개 나오는 걸 찾을 확률은 더 커지겠죠. 네. 즉 앞에 여기서 앞에 7개 연속 예를 들어서 0이 나온다. 0이 나오는 논스를 찾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트라이앤 에러를 했거나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찾아놓고 동시에 이렇게 해서 즉 어느 경우에는 컴퓨팅 파워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일 빨리 했다는 것은 제일 좋은 컴퓨팅 파워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제일 제일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7개 동그라미 7개 있는 이 해시값을 찾을 가능성이 제일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해시값이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아, 네. 논스를 찾았어요. 네. 논스를 찾아서 요런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앞에 0이 7개 나와. 그리고 그 논스 값을 사람들 알려줘. 그러면 이제 해시 펑션의 특징은 뭡니까? 답을 찾긴 알아요. 답을 검증하기 매우 쉬워요. 그래서 그게 진짜 답이 뭐야? 맞아? 해서 그 논스 값을 집어넣으면 이 답을 집어넣으니까 정말 앞에 0이 나오네. 순식간에 딱 검증이 되죠. 그럼 끝인 거예요. 네. 해커가 이걸 하려면 남들보다 이걸 빨리 논스 값을 찾는데 엄청나게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0을 찾아도 네. 0을 찾아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강의 김에게 200달러를 보여줬는데 사기꾼 프로드 1이 네. 프로드 2한테 300달러를 보냈다. 이건 실제로 없는 금액인데 내가 300달러를 벌려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 애당초 이걸로 하면 네. 대부분의 51%의 사람들이 가진 장부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만든 이 장부를 설득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윗부분에 강의 김에게 보낸 200달러 이 기록만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이걸 쓸 기원해서 이걸 검증해야 된다고 하면 51% 이게 다수결에 결정돼야 되니까 일단 51%의 사람들한테 예 이게 없는 것보다 네 이게 틀렸고 이게 맞아 네 라는 걸 일단 설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가 가장 빨리 이 장부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하려면 자기가 제일 빨리 논술을 또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더블 스pen딩을 해서 딱 더 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걸 바꾸긴 더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있는 걸 바꾸면 먼 과거에 있는 걸 10년 전에 1년 전에 프로드원이 프로듀스한테 300달러를 줬다는 걸 블록체인 과거 어딘가에 슬쩍 삽입하려면 그 뒤로 숫자가 보시잖아요. 여기 마침표 하나만 찍어도 숫자가 딱 바뀌잖아요. 네. 과거에 체인에 하나만 답을 찍어도 이발이 쭉 바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블록체인 처리도 제일 빨리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걸 다 바꾸면서 그걸 사람들한테 인정시켜야 되니까 이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죠. 네. 어쨌든 프루브 오브 워크는 뭔가 이렇게 숫자를 찾아서 넘수라는 숫자를 찾아서 앞에 동그라미가 6개, 7개 연속으로 해시값이 나오게 하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를 쓰는 걸 또 프루브 오브 워크라고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